오픈 채팅방으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꿰어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소식 어제 저희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가 나가고 12시간 만에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너무 늦었죠.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내 아이 일처럼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기에 보도 이후 시민들의 분노도 컸는데요. 안일하게 대응했던 소카와 경찰을 향해 당신의 가족이었어도 그랬겠습니까?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용의자 검거 소식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된 건 오늘 아침 6시 56분. 나흘 전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유인해 데려갔던 경기도의 자택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8일 오후 남성의 신원과 주소지를 파악해놓고도 사건을 이첩하고 진술 내용을 검토한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어제 채널A가 보도하자 12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돼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을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한 경찰은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 부분에 초점을 둔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경찰관과 부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남성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범행과 관련된 물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입니다. 저희가 경찰의 검거가 늦었다고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해 소녀의 진술에 따르면 이 가해 남성의 집은 온통 커튼으로 둘러쳐져 깜깜했고 이 휴대폰이 4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 아이디도 여러 개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 아동은 일성경찰서와 충남경찰청에서 모두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범행 장소인 가해 남성의 자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침대 이렇게 방향적으로 조명이 설치해져 있대요. 커튼을 다 받고 완전히 침실 쪽에 까맣더라. 피해 아동이 이 집에서 본 휴대전화는 총 4대였습니다. 피해 아동을 꿰어낼 때 사용한 휴대전화 외에도 메신저 할 때만 사용한 휴대전화가 2개, 공기계 1개를 더 갖고 있던 겁니다. 이 남성은 아이를 풀어주기 전 자신의 전화번호와 통화기록, 오픈 채팅 내용을 모두 삭제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를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이 아이디는 삭제됐습니다.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이거는 부계야. 나한테 연락을 해라.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탈퇴해버렸어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는 물론 계정도 여러 개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또 여러 계정을 이용한다든지 대포폰을 쓴다든지 하면서 그 추적을 따돌리려는 다수 범죄에 이미 그 휴대폰들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경찰이 체포한 30대 남성의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피해 아동의 이런 진술이 배경이 됐습니다. 또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은 향후 유죄 입증의 증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부모가 울부짖어도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던 이 공유 차량 서비스 소카가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정하고 애원할 때는 외면하더니 피해 아동 부모는 싸늘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쪽 사안에 대해서 경찰 측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채널A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소카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용의자 개인정보를 서둘러 제공했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소카는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면 협조해야 하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았죠. 응대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사과문을 보내드린 거고요. 하지만 피해 아동 가족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적인 거로 안 보여요. 제가 막 사정하고 애원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이나마 빨리 해줬으면 됐으려만 원망밖에 안 들어요. 자꾸 조금만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다 양쪽에서만 해줬어도 자기네들 그 매뉴얼 따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문이라뇨. 소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직도 용의자를 못 잡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후에 바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경찰청 수사팀이 경기도에 있는 용의자 거주지에서 아침 7시쯤 잡았으니까요. 아마도 경찰은 새벽에 출발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보도가 나간 뒤에야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오전 10시쯤 충남청에 도착한 걸로 알려졌는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겠다고 해서 늦은 오후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의자에게 추가된 혐의는 없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통해서 납치나 성폭행 등 추가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겨줬는데도 이 경찰 수사 속도가 영 좀 늦다면서요? 경찰은요, 용의자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메시지를 지웠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경찰에 아이 휴대전화를 처음 제출을 한 건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어제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직접 부모를 찾아와서 휴대전화를 받아갔는데 10시간이 흐른 밤 9시쯤에 경찰로부터 포렌식을 하려니까 자녀관리 앱 때문에 접근 권한이 없다라면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자녀관리 앱이란 것은요, 미성년자 자녀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부모의 허가가 필요한 일종의 감시 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이 연락을 받고 부모가 접근 허가를 해줘서 경찰은 어젯밤 9시 30분쯤에 포렌식을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이 시간 역시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입니다. 자, 이 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들려드렸는데 지금 아이나 부모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소카 측에서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요. 네. 부모는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소카 측에서 저희 채널A에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 그러니 부모의 의향을 여쭤봐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하지만 부모는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어제 보도를 접한 많은 시청자와 누리꾼들이 소카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소카를 탈퇴했다. 그리고 불매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소카뿐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소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이 사건을 소카의 한 직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2, 3일이면 이게 또 조용해져서 또 없어질 텐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헛수고가 되지 않게 법이 바뀌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챙겨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아직도 용의자에게 이 납치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정황을 보면 분명히 계획적으로 보이죠? 현재까지로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진술에 따르면요. 남성은 휴대전화를 4대씩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연락을 하고 공유 차량을 이용한 점, 차를 반납한 뒤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한 점, 그리고 아이와 헤어질 때 증거를 인멸하고 협박한 점 등으로 볼 때 초범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계획적이었는데요. 경찰도 이런 점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구 기자가 이 사건을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기에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고쳐야 할 게 뭔가요? 앞서 피해 아동 어머니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업체의 매뉴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요청을 하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피해 아동 부모와 처음으로 통화할 때부터 부모는 이런 말을 쭉 해왔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큰일이에요, 이게. 이 나라 법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범인을 위한 법인지, 진짜 선량한 국민을 위한 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구 기자, 이번 범행으로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의 허점을 좀 계속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네, 내 아이 일처럼 취재 계속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